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박홍근, 주호영, 이은주, 조정훈 의원 외 294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국회의장이 김영주 부의장을 전원위원장으로 지명하였습니다.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원위원장이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전재수 위원과 김상훈 위원을 전원위원회 간사로 각각 지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영주 국회 부의장입니다. 먼저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에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논의하고자 합의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역사적인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어느 때보다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 정치는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각 정당의 이해관계는 물론 정파 간의 극한 대립은 토론보다는 갈등을, 협치보다는 일방통행을 앞세워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근본을 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에게 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짐이 되고 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불신만 쌓여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와 정치권은 정치개혁을 통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대립적 정치 구도를 해소하고 유권자의 대의를 선명하게 반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선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층 있는 논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이루어져 왔지만 법정 기한 내 선거제 개혁을 했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지난 20대, 21대 총선에서는 선거일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 이해관계가 첨예한 제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보다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 편향된 제도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진행이 될 전원위원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가장 예민하고 첨예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주제를 국민을 대표하는 전체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충분히 집중하고 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거에 임박해 시간에 쫓기듯 만든 제도가 아닌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이며 타당한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합의가 기본 원칙입니다.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를 이해시키는 노력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회 방송을 통해 온 국민 앞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전원위원회를 통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합리적 선거제도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번 전원위원회가 의원님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마음을 여는 것에서 출발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방안과 공감대를 얻는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을 넘어 협치와 희망의 정치를 국민께 보여드리자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차대한 역할을 맡겨주신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분 간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간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의원입니다. 전원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에 따른 책임은 다하지 못했습니다. 입법부 스스로가 법을 어기면서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않아 왔습니다. 선거에 임박한 선거구 개편은 논의 과정도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권한을 국회 밖으로 넘기라는 요구에 이번만큼은 다릅니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달리 변명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더 나은 선거제도로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가 달린 과제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적 갈등과 분열, 지방 소멸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도 비토크라시가 아닌 데모크라시, 혐오의 반사 이익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도 성숙한 문제 해결의 정치가 되기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편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충분한 수기 과정 속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민의를 공정하게 의석수로 반영하고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다를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또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편에 관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정개특위도 최초로 법정 시한 내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선거제 개편 로드맵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야 합의로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이르렀습니다. 전원위원회를 향한 시선의 기대와 회의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거제도는 사회적으로 의제화해서 공론을 일으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원위원회 개최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정답이 없는 백가쟁명의 토론에 대해서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거제도를 토론할수록 개별 의원, 각 정당의 이해관계보다는 미래를 지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론화할수록 대의를 지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전원위원회를 신속, 집중, 수기 이 세 가지 원칙 하에 진행함으로써 선거제도 변경이라는 큰 틀의 합의뿐만 아니라 각 제도의 장단점을 융합하는 구체적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언론, 전문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회 전원위원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원위원회의 시간으로 진정한 대리인을 선출할 방법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이 시대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전원위원회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원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손톱만큼이라도 진일보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간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를 맡은 김상훈 의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 전에 하나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21대 선거일이었던 2020년도 수도권 인구 비율이 47%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50.5%, 21대 국회에서 수도권 의석이 121석이었는데 중앙선관위의 인구 기준으로 따르면 128석, 7석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국 223개 구군 중에 113개가 벌써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 기준 2대1을 준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보다 면적이 5배나 많은 지역구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 선거 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도 지금쯤 논의가 돼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의장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전국 특광역시나 또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혹시 소선거구제가 아닌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중대선거구제나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전원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진행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총선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를 더욱더 신뢰하고 또 합리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기 위해서 전원위원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은 주문의 앞부분에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주의 정당 구도 완화와 정치 다양성 증진 등 선거제도 개선의 목표를 기술하고 뒷부분에서 도농복합 선거구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로 구분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사항을 각각 규정한 3개의 복수안을 변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도농복합 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개선안과 같이 대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은 중대선거구로 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를 선출하고 농산호초는 소선거구를 유지하는 지역구 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중대선거구를 두는 행정구역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어느 행정구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묶을 것인지 그리고 특히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권역별 의원 정수를 인구수 또는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균형 배려를 위해 인구 비례 2대1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의 인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비례의석의 증원 없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유의미한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도시 중대선거구 도입 지역구의 의석을 일부 줄일 것인지 여부도 토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지역구의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개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개선안은 지금까지 후보자 투표에 기반하여 실시되어 온 지역구 선거를 개방명부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사표를 줄이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충분한 수기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둘째, 본 개선안은 지역선거구제의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면서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 등을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선거구별로 나타날 수 있는 불비례성을 보정하기 위한 제도 설계로 이해됩니다. 셋째, 개방명부제는 투표용지에 정당 외 정당 추천 후보자의 이름도 모두 표기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투표용지 설계와 함께 대국민 홍보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체계적 준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 방식으로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제도 및 규정을 통해 이를 막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독일과 뉴질랜드의 성공 사례와 레소토, 알바니아 및 베네수엘라의 실패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준연동형 배분 방식의 정착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둘째, 본 개선안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 증원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전제가 되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지역구 의석을 상당수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경우 지역구 총의석수 감소에 따라 선거구 획정의 인구 범위 하한 인구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의 의석이 더 줄어들거나 5개 이상 시군구로 묶인 초거대 선거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례 마련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선안은 비례대표 공천 방식 개선과 비례대표 선거 관련 지역주의 완화 그리고 여성의 정치 참여 보장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으로 개방형 정당명부제 또는 지역구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제 등을 공직선거법에 반영하거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의 개정 사항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문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 마련한 전원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위한 전원위원회는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4차례 개회하게 됩니다. 4월 10일은 비례대표제, 4월 11일은 지역구 선거제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고 4월 12일은 비례대표제 및 지역선거구제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 13일은 종합토론이 있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장, 차장은 매 회의에 출석하고 4월 12일은 전문가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의원수, 발언 시간, 전문가 명단 등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4월 10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